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유럽의 전쟁 교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훈련을 제공한 후 나토는 이제 반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군 역할로 오포로 훈련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와 비교하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이제는 매우 다릅니다. 최근 나토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적군 역할로 초대했고 그 결과는 또다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적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대립군을 시뮬레이션한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는 실제 전장 조건에서 나토 부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해군 훈련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끄는 팀은 자체 생산한 마구라 V7 해상 드론을 사용해 나토 호송대와의 우번의 교전에서 모두 승리했고 나토 프리기탐에 대해 반복적으로 탐지되지 않은 접근과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첨단 센서를 갖춘 잘 무장된 함정조차도 작고 빠르며 낮은 프로파일의 무인 시스템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나토 지휘관들에게 보여주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운용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취약점이었습니다. 육상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팀이 나토의 계획을 깨트리는 유사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1유닛이 훈련 시나리오에서 하루 만에 2개의 동맹군 대대를 제거하며 숙련된 드론 운용자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같은 패턴은 고틀란드에서의 훈련에서도 나타났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우크라이나 운용자들이 너무 많은 차량과 인원을 파괴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여러 번 시나리오를 재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나토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훈련 참여를 계속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며 새로운 적군 역할 배치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군 역할로 초대하는 사실은 동맹 내에서 더 깊은 제도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제 나토는 드론 중심의 전쟁에 맞춰 병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훈련과 교리를 적극적으로 재조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교리를 흡수하고 이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자체적으로 변형하는 학생이었지만 이제 나토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현대사에서 가장 드론이 밀집된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싸우고 있으며 수년간의 희생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평시에 어떤 서방 군대보다도 더 빠르게 적응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면서 동맹은 점차 우크라이나 교관들에게 직접 나토 인원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전수하도록 요청하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전환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병사들을 기본 훈련을 위해 해외로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교관들은 현대 전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인들이 교관이 되었고 이들 중 다수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전투 베테랑들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평시 훈련 환경에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기상 조건에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자교란이 신호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그리고 최전선 부대가 어떻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극도의 적 드론 밀집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는 다른 곳에서는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 베테랑들은 이제 자국 신병들과 나토 인원 모두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영국 부대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최신 전선 지식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영국 연대는 이미 훈련 체계를 재조직하여 모든 병사가 우크라이나 모델을 따라 드론 운용자가 되도록 했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잠재적 충돌에서의 취약점을 점차 해소하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러시아로 하여금 나토의 준비 태세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경험 또한 러시아에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드론 전쟁 경험에서 나토에 대한 우위를 통해 규모와 기술에서의 열세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받으며 드론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나토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는 심각한 전략적 문제로 나토에 비해 자신들이 의존하던 유일한 보상적 우위가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배우기로 한 나토의 결정은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며 러시아에게 또 다른 전략적 타격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드론 경험의 우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토는 러시아와 대규모 드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일한 군대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점점 더 통합되고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나토의 드론 전쟁 취약성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러시아는 더 이상 그 격차에 의존할 수 없는 가상의 충돌 상황에서 전략과 계획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